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말휴라고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 밤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휴친클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다음 주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 거지? 그리고 이번 주에 놓치면 안 되는 소식들이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보면은 수요일에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 로보택시가 출시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정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FOMC 회의라든지 BOJ 그리고 G7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자세히 소개해 드릴 내용이 블룸버그 뉴스 중에서 코스피가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코스피가 강세장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강세장? 나는 아직 체감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강세장에 진입했고 실제로 금융주, 지주사, 증권사 주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됐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더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보면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배당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공매도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타할 거 아니면 회의적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인데 이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하워드 막스의 조언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무 비싸게 매입하고도 나쁜 투자는 아닐 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너무 비싸게 매입하면은 나쁜 투자라는 거죠. 반대로 충분히 싸게 매입하고도 좋은 투자가 아닐 만큼 나쁜 자산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나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산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좋은 가격에 사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두 번째로는 원화 강세인데요. 국채가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 지적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원화가 이제 0.7% 상승했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0bp나 상승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원화가 실제로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을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와 지금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었던데 에 비해서 지금은 1,360원까지 빠르게 지금 원화가 강세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인데요. 지금 계엄령 파문 때문에 6개월 동안 정치 공백이 진행됐었는데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해소가 됐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는 구조적인 리레이팅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단선인이 코스피 5천을 목표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주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통령이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안 돼. 우리나라는 안 돼. 한두 번 속아? 이거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믿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그림은 EWI ETF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ETF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빠지다가 제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런 각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의 경고 등 이란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확장 재정 정책을 쓰면 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인 거죠.
거죠. 채권 투자자가 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잠깐만요. 지금 이게 2023년부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10년물 금리를 봐도 이게 올라오긴 했는데 아주 심각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재정정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맞지만 아직 금리 수준을 보면 아직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이 뉴스였거든요. 스위스의 5년물 국채 금리가 세상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금리 아닌가요? 마이너스 금리? 저는 이런 말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원래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채권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지 마이너스 금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코로나 그 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마이너스 금리가 많았었냐면은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규모만 18조 달러나 된다는 엄청난 돈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에 투자돼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담아놓을 금융자산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가는 유입 속도를 보면 현금으로도 역대 3위, 금으로는 역대 최대, 암호화폐로 역대 2위, 미국 국채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게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더 유독 특이하죠. 그리고 크립토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역대급으로 돈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채 금리를 걱정할 정도로 돈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책을 보면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피터 자이안이 쓴 책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진짜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에너지, 물리적, 안보 문제, 노동력 문제, 원자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진짜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하나같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국엔 그래도 탈세계와의 난관을 헤쳐나갈 창의력, 기술, 집요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갖춘 국민이다 라고 이제 좋은 얘기인가 안 좋은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미래, 피터 자이안 이야기로는 세계의 미래인 거죠. 미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 한국이 제일 먼저 안 좋은 거 다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가 바람직할지 여부는 한국인들이 하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될 거야.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비판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고 어쨌든 코스피는 강세장에 진입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강세장에 진입했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월요일에는요. 제가 이제 전략표라고 해가지고 월간 2호석 이렇게 해서 월간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매달 이렇게 맞진 않겠지만 이번 달에는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박은정 애널리스트와 함께 세미나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USDC의 발행사 서클의 IPO를 강조해서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강조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클 주가가 이제 상장하자마자 30불대에 이제 공모가였는데 지금 이제 120불 근처까지 갔다가 100불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호에서는요 5월달 수출입 데이터를 정리했는데요. 화장품 수출이 9%나 상승했고 특히나 유럽과 중동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렇게 좋다고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충 좋아?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체크하시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5월 수출입 데이터를 쭉 정리하고요.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그리고 유럽 유통사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모두가 다 정리한 건데 부츠에도 K뷰티 존이 있어가지고 메디큐브, 라네즈, 조선미녀 정말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세포라에서도 코리안 뷰티존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말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점이 지금 실리콘투를 통해서 리테일 입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박은영 애널리스트와 세미나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요일 아침에는요, 휴일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200일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밸류에이션이 28배까지 좀 올라가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200일선이 꼬꾸라박지 않아가지고 지금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5년물 금리, 5년 동안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금하고 비트코인을 왜 꼭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날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 좋게 나온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진짜 제가 좋은 말은 빨간색으로 하고 안 좋은 말은 파란색으로 하는데 제가 이거 정리하는 동안에 이렇게 파란색만 있는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긴 하는데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 좀 뭔가 불안한, 뭔가 어색한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디지털과 코어 위브가 7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15년 동안 장기 임대한다. 이게 진짜 15년 동안이나 장기 임대한다라는 이야기는 AI로 또 다시 가는구나라는 신호를 보여준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날 아침에 이제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어플라이드 디지털도 뉴스 발표 후에 주가가 48%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코어 위브도 주중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빈후드가 비트스탬프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로빈후드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요. 리테일 중심으로 암호화폐 비즈니스 쪽으로도 진출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 의지를 보여준 거고 전액 현금으로 다 냈다고 해요. 2억 달러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모닝웨에서 연준도 2년 연속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식 중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AUM 기준으로 이게 ETF 중에서 제일 큰 애들 누구야 이렇게 쭉 줄을 세어봤더니 23위에 비트코인 작년에 상장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보면 제일 큰 애들이 이게 몇 년 된 거야?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잠깐만 비트코인 ETF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3등이야? 그럼 이게 얼마나 늘어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 대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2년 연속 적자가 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연준이 적자니까 많이 놀라셨죠 고객님 이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자, 실제로 보면은 과거에는 연준이 계속해서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2년 연속 적자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빨간색 부분이 연준이 미국 정부로 송금해주는 금액인데 이 돈조차 사실은 미국 정부가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난린데 이 돈조차 안 줘가지고 지금 이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TSMC가 AI 수요가 진짜 강력하다. 다음 주에도 이제 TSMC의 실적 속보치가 발표되는데 AI로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하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0년짜리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꿈틀꿈틀 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좀 쭉 올라왔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거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날 6월 4일날 나이트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관련주가 정말 엄청나게 상승했고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하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해서 그날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 금융주였거든요. 근데 금융주 중에서도 오르니까 막 산다고 하면은 또 이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사주의 비중이 많은 주식일수록 좀 더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이 53%예요. 자기 주식의 비중이. 이게 진짜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은 음식료 업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방어주이기 때문에 뭐 장시가 강세장인데 음식료가 왜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음식료도 좋아요. 음식료도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요, 목요일 아침에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금융자산이 정말 주식이 최고의 금융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냐. 왜냐면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또 좋은 계약이기 때문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독일 증시가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증시가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닥스가 독일 정부가 감세 패키지를 460억 유로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60조 원 정도가 되는 건데 감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많기도 하고 정부가 지금 돈을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또 한 번 했네요. 그 레딧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레딧이라는 회사가 미국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 니네들 맘대로 썼다라고 해서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레딧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달러트리와 달러 제너럴에서 지금 이게 변화 추이게 트래픽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저가형 플랫폼, 우리로 따지면은 다이소 같은 그런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이쪽에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점점 싼 물건을 찾고 있다,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이전에 고점 수준까지 500불 근처 갔을 때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왜냐하면 EPS,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너무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점검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웠죠. 그리고 이제 그 6월 5일 나이트에서는 코스피가 2800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노공업이 8%나 상승했는데, 리노공업을 저희가 좀 점검해드렸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투자 회계를 공부할 때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왜냐면 ROE 분석을 할 때 순이익률과 자산회전율, 레버리지뷰를 다 같이 고려해봤을 때, 이 회사는 ROE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좋은 회사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가 좋아요. 지주회사 좋은데 그 모두가 좋냐? 그러면 좀 이것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0.3배, 0.2배 막 이런 부분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연초 대비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230% 올랐고요. 두산도 이제 2배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게 이제 SK인데 42% 올랐네요. 그래서 SK의 지배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SK가 이제 배당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주주환원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SK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제가 이제 아침에 휴일이었죠.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갈등을 했는데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거는 속보여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제죠, 미국 증시가 신고가 비율이 89%나 된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514종목인데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65개니까 10배 가까이 많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의 에너지도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연준의 인내 전략, 그래서 이제 첫 금리 인하가 2025년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도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고용자 수는 나쁘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은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했죠?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주말마다 주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해서 나도 주식 사야 돼, 나도 주식 사야 돼 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